어제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의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팻말이 발견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이번 주 동남부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병력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오리건주 주지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수년간 아파트 단지에 무단 침입해 주민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LA 관광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제가 앵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교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가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40대 남성이 갑자기 트럭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고 총을 난사한 뒤 교회에 불을 지른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I need manpower up here ASAP. I have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Repeat,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We got children inside too. 이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4명, 부상자는 8명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do believe that there was people up there that were near that fire and they were unable to get out of the church.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내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토마스 제이콥 샌포드라는 40살 남성으로 해병대 출신이며 과거 이라크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용의자는 사망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유행병은 즉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종교 시설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 용의자의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팻말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용의자 토머스 제이콥 샌포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용 셔츠를 입은 가족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에서 확인된 자택 외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팻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재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신도들을 향한 증오 범죄로 규탄하며 추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선 주말 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길라 카운티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부터 글로브 지역에 하루 동안 약 2.5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스코츠데일에서도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명 관광지인 하바수 폭포에서는 관광객 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글로브 도심 곳곳이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고 위험물인 프로판 가스통 천여 개가 홍수에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are unleashing the full force of state government to support the people of Gila County. I want to encourage Arizonans to stay clear of flooded areas and continue to follow local guidance. 이번 폭우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구조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동남부 지역에는 허리케인 이멜다와 움베르토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까지 높은 파도와 홍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지난 5월 할리우드의 반발로 물러섰던 영화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데요.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미국 영화 제작 사업이 다른 나라에 도둑맞았다며 아기에게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쉬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외국에서 만든 가구에 대한 상당한 관세도 공언했습니다. 이유는 가구 사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의 영화 관세 위협은 처음은 아닙니다. 당시 비용 상승과 제작 감소 등을 우려한 헐리우드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 5개월 만에 영화 관세를 재론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영화 관세를 강행하면 개봉작은 물론 미국 OTT에 편성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 걸친 말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정치적 언사였습니다.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며 끝나지 않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영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촬영하고 헐리우드에서 후반 편집을 하는 영화를 수입 영화로 볼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실상품이 아닌데 어떤 가격 기준을 들이대며 관세를 때릴지 불확실합니다. 영화 제작 구조가 극히 복잡한 현실에서 외국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확실성과 혼란만 또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전면 무력 사용을 지시하자 주지사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티나 코텍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리건주는 법치주의를 신뢰하며 지역 치안 수요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도 없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도 없어 도시에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president and I spoke yesterday, I told him in very plain language that there is no insurrection or threat to public safety that necessitates military intervention in Portland or any other city in our state.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포틀랜드를 좌파 성향 단체인 안티파의 활동 중심지로 지목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이 국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포위됐다며 시설 보호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아이스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 침입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셰리프국은 지난 19일 한 남성이 세탁소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용의자 제키 해링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019년부터 7년간 웨스트 할리우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무단 침입해 창문을 들여다보고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링턴이 맥주를 든 채 아파트 단지를 서성거리거나 방충망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음란 행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용의자는 지난달 가석방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용의자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가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여름 LA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관광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를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8% 감소해 17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북부 지역 관광객 수가 32% 급감했으며 중국과 인도,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방문객들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할리우드 거리와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 명소의 유동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호텔과 관광버스, 렌터카 등 관광산업 전반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과 대규모 이민 단속,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LA는 내년 월드컵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관광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만 받아들이면 전쟁은 종식된다고 했는데 하마스가 조건을 수용할지는 불분명합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평화 구상은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인질 송환과 구호물자 제공 계획은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수용하면 즉시 전쟁이 끝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미 자신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ime Minister Netanyahu for agreeing to the plan and for trusting that if we work together we can bring an end to the death and destruction. 네타냐후 총리도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면 모든 인질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후 가자지구는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고 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맡게 됩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의 종식까지 이제 남은 것은 하마스의 동의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도 합의를 원한다며 서둘러 계획을 수용하려고 압박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어길 경우 즉각 응징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But if Hamas rejects your plan, Mr. President, or if they supposedly accept it and then basically do everything to counter it, then Israel will finish the job by itself. 하지만 그동안 무장해제를 거부해왔던 하마스가 미국이 내건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하마스 측에 전달됐으며 하마스가 계획을 성실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대표단을 보내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핵화 요구는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도 핵 문제를 제외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9일 차관급에 해당하는 북한 외무성 김성겸 부상이 15분간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부상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덕분에 전쟁 도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핵 포기는 곧 생존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자위권 차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핵 보유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연설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 2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경 부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북한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다방면에서 협력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동시에 무차별적인 관세 정쟁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것,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도쿄에 이어 한 달 만에 부산에서 다시 만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험을 공유할 걸로 보이는데 회담 이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친교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며 이시바 총리는 수요일 오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하여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정상과의 회담을 위해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21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외 도시에서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제안했다며 이를 이시바 총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방도시에서 열리는 만남답게 한일 양국 공통사회 문제인 지방 활성화와 인구 소멸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끝나면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발 관세 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대통령실은 임기가 곧 끝나는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정치인 중에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시스템 중 81개 업무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습니다.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3시간 복구를 자신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복구에 약 한 달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공공 시스템은 총 647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중 현재까지 총 81개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약 12.5%로 정부 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 주민등록 시스템 등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가 우선 복구됐습니다. 화재 피해로 완전히 불에 탄 96개의 업무 시스템 목록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영향력과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 등급을 분류하는데 불에 탄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4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국민 주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합보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등 2등급 10곳도 전소됐고 3등급 31곳,
4등급은 51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옮겨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비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는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다, 재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또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카카오톡이 지난주 대대적인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기능 일부를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를 자처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보다 수익을 앞세운 결과란 지적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으로 글 남기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최악이다.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두고 쏟아진 비난들입니다. 이용자들은 급기야 앱마켓으로 달려가 최하점인 1점을 달며 이전 형태로 돌려놓으라고 항의했습니다. 지난주 스스로도 유례가 없었다고 할 만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카카오.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처음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본질인 메신저 기능을 대폭 손질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준 건데 친하지 않은 얼굴을 카톡에서도 크게 봐야 하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굳이 이 사람 업데이트 된 거를 안 보고 싶어도 그 사진이 자꾸 뒤죽박죽하게 뜨더라고요. 흥미 위주의 짧은 콘텐츠인 쇼폼을 초기 화면에 도입한 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자녀 휴대전화에서 쇼폼 기능을 없애려면 고객센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메신저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이용자들과 어떤 의사소통 과정도 없이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켰을 때 좀 당황스럽고 너무 다르니까 구형이랑 신형이랑 고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업데이트 일주일 만에 카카오는 친구 탭의 배치를 바꾸는 등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을 늘리겠다는 기업으로선 당연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고객의 눈높이를 무시한 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탄핵당해 구속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은 검찰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표현도 과격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기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지난 2020년 11월 대전지검 형사부장이던 이복현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과 수사는 별건이어서 불법이다.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 천치냐고 적었습니다. 대표적 친윤 사단인 이복현 검사는 이 무렵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글과 문재인 정부 비판 글을 이프로스에 집중적으로 올렸고 이는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검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금융감독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중도사 퇴하고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검찰 수장의 정치 행보를 우려하는 이프로스 글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글은 무려 80건이나 이프로스에 올라왔는데 이 80건의 글도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백신 당시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완용의 을사늑약에 비유했는데 강 검사는 최근 관봉권 띠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날에도 정치적 목적의 여론 몰아가기였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는 등 연일 민주당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한테 들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 진술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는 안중근 의사 재판을 거론하며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현직 검사장의 글이 이프로스에 게재돼 논란이 됐고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는 글이 현직 부장검사 이름으로 올라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했을 때는 내부 자성보다는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글이 16건이나 이프로스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권 정치인들의 입을 빌어 친검찰 여론이 확산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선동의 장으로 악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윤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의 장,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난 5년간 이프로스 게시글의 실명 보도 372건 대부분이 게시된 당일이나 다음 날 보도된 가운데 같은 기간 허위 보도라거나 오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운전을 할 때 많이 보는 게 바로 라이드쉐어 분들입니다. 라이드쉐어가 뭐냐면은 우버, 리프트, 그리고 DoorDash, 포스트메이트 이렇게 운전을 하는 분들이 누구를 태우고 라이드쉐어,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택시 를 많이 하고 아니면 음식 딜리버리가 많습니다. 왜 교통사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rideshare 아니면은 transportation service는 에버리지가 미니멈이 폴리시가 1밀리언이 들어가 있는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중요하냐? 바로 Uber, Lyft, DoorDash, Postmates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때 거기서 일하는 분이지만 사고가 일하는 동네에 났기 때문에 그 1밀리언 폴리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드쉐어 하는 회사의 사람이 나를 와서 박았다 해도 그 $1 밀리언 폴리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길에 아주 많은 운전사들이 라이드쉐어의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박았는데 박은 사람도 라이드쉐어 아니면 운전사가 사고가 났는데 라이드쉐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패신저 그냥 나는 타고 있었는데 우버를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할 때도 policy limit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키 포인트는 이는 차 회사는
보험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One is personal and one is for rideshare. 꼭 사고가 날 때는 중요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곧바로 전화하셔서 그 좋은 보험, 그 rideshare 보험을 activate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날 때는 곧바로 그 형상에서부터 아무 스테이트먼트를 안 만들고 되게 중요하게 변호사 사무실 전화해서 첫 번 사고가 난 것서부터 어떻게 아픈 것까지 다 완벽하게 기록을 만들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끝에 가서 그 1 million policy를 다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사고 나면은 곧바로 키 포인트는 rideshare이었나 아니었나를 확인을 하는 것보다 기록 먼저 preservation 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rideshare가 있었는지 policy가 involved 됐는 거를 같이 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